예를 들면 군대에서 행정 용도로 쓰이는 볼펜, A4 용지 이런 경우도 군용물로 봐서 군용물 횡령이나 절도로 실제로 처벌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 법인에서 수행했던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군용물 절도 사건입니다. 군용법 제75조에서는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군용물 절도에 대해서 법정형을 두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징역형에다가 벌금형까지 병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고, 그 군용물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의 정도가 매우 중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사례는 군에 보급된 이제 부식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제 그게 올라온 겁니다. 신고가 됐고, 그 신고를 받은 이제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저희한테 이제 사건을 의뢰한 이제 군인 A가 소속된 부대에서 그 부식이 보급이 됐다라는 정황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군용물 절도로 입건이 되셨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군용물이란 오직 군의 용도에만 사용하는 군대 소유의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군대에서 행정 용도로 쓰이는 볼펜, A4 용지 이런 경우도 군용물로 봐서 군용물 횡령이나 절도로 실제로 처벌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도 폐지돼가지고 이제 군대에서도 이렇게 일정한 장소에 고철을 모아놓거든요. 고철도 고물상에 팔면 돈이 되잖아요. 이제 군대에서는 그거를 고철로 모아놨다가 매각을 합니다. 매각 대금을 또 국고에 다시 넣거든요. 고철인 경우에도 군용물로 보고 군용물 절도 내진 횡령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부식도 이제 어쨌든 군인들의 이제 식사와 관련돼서 제공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용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사건에서도 문제된 부식이 그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식이었거든요. A의 소속 부대에 보급된 건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사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이 부식이 여러 부대에 보급이 됐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반추라는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군인 A랑 아는 사람이 중간에 한 명이 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껴있는 그 사람이 군인 A만 아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군인들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관련 있는 사람이 엮여 있고 군인 A가 소속된 부대에 그 부식이 보급이 되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수사가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이고, 실제로 그 보급된 부식이 이 A 군인의 소속된 부대에만 보급이 된 게 아니라 다른 부대에도 보급이 됐고,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부식을 가져가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다거나 CCTV에 찍혔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변론을 했고, 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상관모욕 사건입니다. 상관모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상관모욕이 성립이 되는지 많이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고, 그 처벌도 징역형 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모욕으로 유죄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 이상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에 의뢰가 되었던 사건은 이제 군인인 A가 이제 자기의 상급자인 B를 개인 SNS를 통해서 욕설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인정을 하고 상관과 빠르게 또 합의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저희한테 오기 전에 이미. 보통은 상관모욕으로 이렇게 입건이 되면 그 상관이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합의되면은 잘 풀리겠지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기소유예 해줄 것 같지가 않고 재판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니까 이제 덜컥 겁이
기소율이 낮던 거죠. 이 이제 의뢰인이.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법인을 찾아주셨는데 피해자랑 합의가 잘 되면 기소유예 해주는 사례가 많은데 양형에 참고할 만한 사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합의된 거 이외에도 그 합의서 써준 상급자에게 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평소에 모범적이었고 군생활도 열심히 했다라는 걸 좀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형 자료들을 좀 모아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뭐 육해 공군, 그다음에 민간에서 처리했던 상간모욕 사건 중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 정도면은 기소유예 처분을 해도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걸 좀 정리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최종적으로는 받게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법인에서 수행했던 군용물 절도 사건과 상간모욕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간모욕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도 됐고 했으니 쉽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안일하게 판단했던 사건인데 누가 이 사건을 처리하느냐, 그 모욕의 정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본인에게 유리하게 그 사건이 처리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